안녕하세요. S버피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5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전 경기 63회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회차 같은 경우는 일단 3개 적중이 안 됐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 샤흐타르와 바르셀로나 경기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좀 많이 앞서는 경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 최대 이변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경기 AC 밀란과 PSG 경기 같은 경우는 PSG가 워낙 파리가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리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유럽 리그와 리그의 차이도 있고 생각보다 파리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AC 밀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8번 경기 나폴리와 우니온 베를린 경기 같은 경우는 우니온 베를린이 상당히 연패를 길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폴리는 또 오시멘이 부재하지만 상당히 최근 폼이 좋았기 때문에 나폴리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또 우니온 베를린이 저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해체는 아쉽게도 3경기가 빗나가면서 4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승무패 65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경기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트의 공백도 확실히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황희찬의 활약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백스리의 효용성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트 빈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로 대체할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칼리니치 나오긴 했는데 스트라이커로 상당히 교체 들어갔을 땐 좋았는데 또 선발로 나오니까 또 셰필드가 상대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격 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울버햄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트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정말 지난 라운드 온갖 불운을 다 겪었는데요. 두 명이 퇴장당하고 2명이 부상으로 빠지고 정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첼시에게 1대4 대패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네, 우도기, 로메로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반더멘은 이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주전 백포 중에서 3명이 결정하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 경기 부상으로 빠졌던 메디슨이 그나마 좀 경미하다고 해서 이번 경기에 출장 가능성은 또 있다고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결과를 예상해 볼 때는 저희는 승무를 예상해 봤는데요. 왜 승부로 예상을 해봤나요? 일단은 결과 같은 경우는 라인을 올리는 토트넘 축구의 특성상 발빠른 중앙 수비 듀오 로메로와 이 반더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이제 대신 나올 선수가 아마 이제 다이어에 풀백 선수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제 호이비어를 내리든지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누구를 쓰든 이 주전 두 선수의 스피드에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빌드업 능력에서도 솔직히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지난 경기에서 9명의 상황에서도 지금 라인을 올리고 지금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선수가 바뀐다고 축구를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비 라인에서 불안함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약간 우세할 경기. 그래서 울버햄튼의 승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라인을 올린 축구를 그대로 구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무승부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먼저 그라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 패배를 하면서 리그 3연패 기록 중인 그라나다입니다. 네,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를 하긴 하는데요. 좀 수비가 약하고 결정력에서 최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이나 이제 공격이 안 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 헤타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이제 퇴장에 좀 변수를 맞이하게 했는데요. 마요레의 한 방으로 또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둔 헤타페입니다. 네, 징계로 인해서 이제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던 다코남은 아쉽게도 이번 경기 결장을 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요랄의 고립 문제가 최근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됐었는데 그린우드의 폼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린우드 마요랄 이 쌍도마차를 운영하게 되면서 역습에서 날카로움이 최근 증가가 된 헤타페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공격을 이번에도 그라나다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다 보면 그린우드와 마요랄 콤비에게 좀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지로나에게 2대4 패배를 하면서 연패에 빠진 오사수나인데요. 14경기 27점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서 비교하면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네, 부디미들의 공격력은 상당히 돋보이긴 하는데요. 그 이외의 장점이 좀 부족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전 풀백인 후안 크루즈 선수의 결장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도 팀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스팔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정말 큰 이변을 일으켰던 라스 팔마스입니다. 네,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면서 경기력이 매우 좋았는데요. 네,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엘 하다디라는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고 지난 두 경기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계 선수인 마빈박 선수 활약도 굉장히 오른쪽 측면에 있는데 주목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이것에서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계 선수기도 하고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팔마스가 주도권을 쥘 경기로 보고요. 부디미르의 활약이 좀 변수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라스팔마스가 좀 앞서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 패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네, 주중 브라가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벨링엄에게 휴식을 주고 여유롭게 승리를 했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리디거가 징계 그리고 케파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또 나초라는 센터백 대체자가 있고 또 루닌이 주중 경기에서 PK 선방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체자는 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에 승리하면서 공식전 5경기 무패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경기에서 뒤로 미드필더 페펠루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다만 또 레알 원정만 보자면 최근 5연패 부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두 팀의 전력 차도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열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기세는 모두 좋긴 한데요. 네, 벨링엄이 휴식을 취한 레알의 전력이 좀 우위고 최근 발렌시아가 레알 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9번 경기인데요. 아스날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중 경기에서 웨데르고르가 또다시 결장을 하긴 했는데요. 네, 트로사르 제로톱 전수의 성공을 거두면서 세비야전 깔끔한 승리 챙겼던 아스날입니다. 네, 제수스 파티가 부상의 상황에서 웨데고르도 은케티아, 사카, 토미야스 이게 부상으로 이 선수들이 다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사이트에 보면 5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상황은 이제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모두 결정이 된다면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니는 지난 라운드에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요.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펠리스한테 0대2 패배를 했습니다. 네, 점유율이 68대 32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득점에 실패하고 손쉽게 실점하면 그 번니의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중 경기에서 흔들렸던 경기력을 회복했던 아스날이고요. 결정 변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선수들이 모두 결정하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선수만 출장한다라도 번니가 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톤 빌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상당히 중요했던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2대1 승리를 거뒀던 아스톤 빌라입니다. 네,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요. 올 시즌 치른 홈 경기에서만 보자면 리그컵 한 경기 빼고는 모두 승리를 거둘 정도로 또 홈에서 강한 팀이기도 한 아스톤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감독이 또 에메리 감독 자체도 홈에서 또 상당히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팀과 감독 모두 홈에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풀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풀럼은 맨유에게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세트피스와 역습을 통해 찬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냈는데요. 또 득점에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네. 네, 해결사 부재가 또 여전하고 세트피스, 속공, 중거리 슈팅 등 이제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득점, 깜짝 득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강팀 상대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가 컨퍼런스 경기로 인해서 체력적인 열세는 확실히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 홈에서 워낙 강했기도 하고 두 팀의 전력 차도 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빌라 승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